자,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설 연휴 시작인데 오늘 69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메타버스 혁명이 일어나고 웹 3.0 시대도 들어오고 뭐 지금 사실은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AI와 블록체인 융합이라고 이 한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신경계 우리 그 IT 분야에 있어서는 큰 하나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우리 전문가이신 윤석빈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우리 박수와 함께 시작할까요? 자, 시작해 주세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AI 블록체인 융합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눌 거고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제 이름은 윤석빈이라고 합니다.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기 처음 뵙는 분들 같지만 편안하게 관련돼서 카톡이나 아이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는 트러스트 커넥터예요. 우리 정부처장님하고도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실내 연결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문학과 기술의 연결, 기술과 기술의 연결.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플러스 X라고 해서 블록체인과 AI 오늘 융합에 대한 주제인데 블록체인과 마이데이터,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제가 융합하는 데 관심이 많고요. 현재 한국 블록체인 학회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보시다시피 IBM 오라클에서 원래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5년 정도부터 한 블록체인에 대한 게 오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좀 스타트업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경험이 있지만 스타트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거기 성장하는 계기도 스타트업 파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제가 흰머리가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정부초에 같이 다니면 제가 형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해입니다. 제가 흰머리는 오해 유전이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은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처음 뵙는 분들 봤지만 편안하게 뭐 중간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방이나 이따 Q&A 시간에서 제가 오늘 양이 많긴 한데 제가 최대한 40분 안에 맞춰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거는 이노베이션 부분인데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애자일. 아까 보시면 너무 용어가 어렵긴 할 텐데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 싱킹은 고객과 소통하는 거죠. 거기서 문제를 탐구하고 린 스타트업, 올바른 구축하고 애자일은 뭐 저도 개발자 출신이긴 해서 뭐 흔히 말하는 애자일 방법론. 요즘은 비즈니스 애자일이라고 하죠. 워낙 왜냐면 이것들은 워낙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NFT, 마이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게 다 융합되고 있어서 근데 이게 포인트는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혁신,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느낀 거는 시간이 가면 가서 이노베이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과 우리 조직 외부에 있는 데와 협력을 잘 할 것이냐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가트너라고 하죠. 거기 시장 조사에서 컴바인,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에이자일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객의 커스터머의 문제를 찾는 그래서 고객과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빌드 매저 런하는 이쪽에서 이제 고객의 문제를 찾는 거죠.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에이자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IBM 오라클 큰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든 어느 회사든 간에 워낙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는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이제 가끔 제가 쓰고 있는 부분이 약간 코로나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보시면 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그래서 휴먼화 훅 그리고 머신 러닝 오늘 이제 주제와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보시면 사람들 다 물론 아까 팬데믹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다 사람들 스마트폰 보고 있고 AI 머신 러닝 배우고 있죠.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집 얘기인데 제가 이제 고3, 중3, 중2 딸 둘이 아들 하나요.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저희 집안 분위기가 약간 불쌍해 보이시죠? 근데 고3, 중3, 중2가 한 집에 있어요. 같이 보면 같이 아침에 이제 식사할 때 보면 저희 집 얘기예요. 다 이제 각자 유튜브 보고 있고 잘 대화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가 거꾸로 가고 있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노트북 열심히 사줬죠. 스마트폰. 왜냐면 워낙 이제 지금 뭐 다시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확산되기도 했는데 2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4학년 15학년 16학년 17학년 18학년 19학년 20학년 21학년 22학년 23학년 24학년 25학년 26학년 27학년 28학년 29학년 30학년 31학년 32학년 33학년 34학년 35학년 36학년 37학년 38학년 39학년 40학년 41학년 42학년 43학년 44학년 45학년 46학년 47학년 48학년 49학년 50학년 51학년 52학년 53학년 54학년 55학년 56학년 57학년 58학년 59학년 60학년 61학년 62학년 63학년 64학년 65학년 66학년 67학년 68학년 69학년 70학년 71학년 72학년 73학년 74학년 75학년 76학년 77학년 78학년 79학년 80학년 81학년 82학년 83학년 84학년 85학년 86학년
전 예상했습니다. 이 친구한테 노트북을 사주면 분명히 공부하는 척 하다가 분명히 게임 할 거라 예상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배틀그라운드, 특히 요즘 말씀드린 그런데 로블록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로블록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친구 보면 느낀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컸을 때 은행을 쓸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 하는 영어 절대로 안 하는데 이 친구가 로블록스, 요즘 메타버스가 유명해서 저희 집은 저희 중학교 2학년 아이 때문에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외국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을 해요. 그리고 직접 로블록스 안에서 액티비티 하는데 직접 피어투피어, 직접 외국 친구들과 정말 그 영어 공부도 절대 안 하다가 외국 친구들과 소통도 하고 로블록스란 게임 머니가 있거든요. 그 머니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액티비티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아이 컸을 때 은행을 쓸 것이냐 안 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게 연결되는데 메타버스로 연결되는데 제가 느낀 게 이 친구가 거기서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연결되는데 메타버스는 저는 스토리텔링 시대에서 스토리 리빙의 시대. 저희 아이 보면 느낀 건 MZ세대라고 해서 G세대, M세대 다릅니다. 근데 저희 아이를 저희가 이제 고3, 중3 저희가 다 G세대인데 제가 느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은 게임이 아니에요.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리빙, 거기서 실제 비욘드 게임을 넘어서 거기서 실제 이코노미 시스템을 직접 하고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상세계인 가상전 잘 맞을 수밖에 없죠. 저희 아이를 보면서 제가 그래서 제 메타버스 강의에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고 저희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직접 로블록스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메타버스 시연이 안에서 제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MZ세대, M세대, G세대 또 M세대, G세대 달라요. MZ세대는 약간 어른들이 말하는 거고요. M세대하고 G세대 다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G세대하고 같이 있는데 이 친구들 컸을 때는 분명히 은행 시스템, 기존 금융권이 굉장히 변화가 많다. 사실은 기존의 금융권들도 사실은 요즘은 약간 특급법이기 때문에 애매하고 본인들이 우위에 있는 걸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G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MZ세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딱딱하기 전에 약간 이거는 혹시 채팅방에 이 걸그룹 이름을 안다. 혹시 걸그룹 이름 아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걸그룹 이름, 보통 여기서 나이대가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혹시 걸그룹 이름을 아시는 분은 채팅방에 남겨주시거나 예, 혹시 남겨주시면 네 누가 남기신 것 같은데 네 마마무 역시 나이 훌륭하십니다. 혹시 4명 이름도 다 아세요? 4명 이름까지 맞추면 제가 정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저한테 제가 카톡 아이디에 4명 이름은 다 안다. 혹시 제가 그러면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4명 이름까지 맞추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이제 100명 앞에서 한 적도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마마무가 맞고요. 문별솔라 휘인화사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 찐팬이 됐는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도 UL 스케치북 라이브를 보시면 각각 역량이 있어요. 뭐 랩을 잘하고 퍼포먼스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우리 박승희님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한번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별 솔라 휘나사가 제가 느끼는데 보는 사람 랩을 잘하고 노래를 잘 퍼포먼스 어울려져서 보는 사람이 좀 가치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4차 설명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문별 솔라 휘나사가 어울리듯이 ABCD, BLTS.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ABCD는 A는 AI예요. AI, B는 블록체인, C는 클라우드, D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블록체인 자체로는 사실은 가치를 만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돼서 가치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쪽 치면 BLTS요. B는 비즈니스, L은 로, 법입니다. T는 테크놀로지, S는 소사예요. 이게 BLTS라고 해서 마치 이제 4차 혁명 저희도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ABCD, BLTS 이런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P2P 시대는 제가 이제 보통 P2P 하면 블록체인 하는데 피어투피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플랫폼 시대에서 프로토콜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철학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화에서 탈중앙화 분산화. 그리고 데이터도 기관의 데이터에서 마이 데이터. 마찬가지로 플랫폼, 흔히 말하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 이런 플랫폼 시대에서 좀 프로토콜에서 프로토콜 경제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참여한 만큼 기여를 가져가는. 전에 진급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시대 자체가 플랫폼 시대에서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연결되고 융합되어 있고 어떻게 P2P 시대, 플랫폼 시대에서 프로토콜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 관점에서 제2의 네이버, 제2의 카카오가 나올 수 있는 시기예요. 특히 이제 올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저는 전에 엔터프라이즈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도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도메인이나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연결하고 융합할지 그런 것들만 특히 이제 기술 독립군의 이제 철학하고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혁신들이 이제 머신과 나왔는데 제가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ABCD 마찬가지인데 그 커머스 자체가 이제 머신 커머스라고 하죠. 지금은 트랜지션이 사람과 사람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IoT 기술이 발달되면서 머신 대 머신 되는 머신 커머스 그리고 EOT IoT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 오브 띵 그 자체에서 약간 이코노미 띵 사물 경제라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것을 어떻게 블록체인이 신뢰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서 그거 잠깐 터치해 넣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잔해 운의 부분이죠. 저도 약간 MBTI가 ENFP의 AB형인데 제가 양성자비에 제가 잔해 운의 얘기를 했는데 한쪽 중에는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띵킹, 린스타트, 에저 이런 것들이 약간 연결되고 융합되는 어프로치. 하나하나의 기술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술과 기술이 연결될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와 서비스 연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시스템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살짝 넘어가고 그래서 ABCD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저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사실은 이런 블록체인은 신뢰 기술이죠. 신뢰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주인공은 누구냐? AI하고 데이터예요. 블록체인은 저는 약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약간 명품 조연을 표현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블록체인 센터에 있기도 하고 서강대에 있고 블록체인 학회인데 블록체인이 주인공 아니야?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주인공은 AI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근데 블록체인은 약간 신뢰를 제공하는. 그래서 저는 약간 영화나 드라마, 뭐 오징어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 보면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약간 주인공이 있지만 주인공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 어떻게 조연들하고 인터랙션 통해서 본질이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주인공은 AI 데이터이지만 블록체인은 마치 그 명품 조연 어떤 AI 데이터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래서 신뢰 기술인데 AI에 대한 신뢰성,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자체를 블록체인이 어떤 블록체인이 이런 신뢰 기술을 해서 제가 약간 표현을 좀 하자면 약간 지금 시간이 약간 촉박하긴 한데 이건 약간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비유를 듭니다. AI를 비행기로 비유를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비행기가 사고 나면 뭘 보죠? 블랙박스를 보죠. 그래서 저는 AI를 비행기를 비유하자면 저는 블록체인은 블랙박스 같은 역할. 그래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왜 사고가 났을까? 그럼 찾아보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표현을 드리는 거는 정수기를 생각해 뒤에 또 이제 데이터 때문에 얘기할 때 나오는데 사실은 정수기 안에 중요한 부분은 물이 가득 차 있지만 필터가 있죠. 사실 필터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물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은 필터,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또 제가 약간 제 기고문을 제가 썼던 부분이 있는데 블록체인은 뭐다라고 했는데 한번 이건 생각해 보시면 AI를 사람으로 비유할게요. 그러면 빅데이터, 데이터는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데이터, 빅데이터 부분들은 음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럼 블록체인은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요거까지 맞춤 점을 저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저는 이게 제 기고문의 제목이기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AI를 사람으로 비유할게요. 그러면 사람이 음식을 먹어 활동할 수 있으니까 AI의 사람, 그러면 데이터, 마이 데이터는 음식을 비유할 수 있으면 블록체인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비유했냐면 냉장고로 비유했습니다. 왜냐면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건강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사실은 되게 기술적인 얘기가 많이 있지만 사실 오늘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AI 블록체인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 기고문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때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데이터, 5G, IoT 센서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데이터 축적 및 가공 결합. 그래서 또 데이터 활용 AI 혁신 서비스 나오고 요즘에 뭐 전체 데이터 댐 얘기가 나오고 AI 바우처, 뭐 데이터 바우처, AI 학습 데이터 이런 부분.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니어 CCTV라든지 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사실 내가 그림을 뭐 약간 디자인한 건데 사실은 처음에 데이터 댐 혹시 기억나시나요? 큰 댐 모양이 있죠. 그래서 큰 데이터 댐이 있는데 거긴 블록체인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빠져 있다 슬퍼하지 말고 블록체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수기 필터처럼 블록체인 필터가 들어가 있다. 애드온 데이터. 그러는 걸 제가 뭐 정부 기관이나 그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약간 좀 가버먼트에서도 약간 달라지고 있긴 해요. 그것도 뒤에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댐 할 때 보면 데이터 뭐 수집하고 축적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근데 AI 데이터 주인공은 AI 데이터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시고 되고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데이터 성격이 변하고 있어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관의 데이터, ERP, CRM, 지금은 마이 데이터 시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권이 나한테 있는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이 데이터 블록체인이 이거 어떻게 연결되지? DA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블록체인은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이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인증하고 트래킹 트레이스, 투명성을 찾고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사실은 이것들은 마치 인터넷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도메인에 있든 간에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도 장벽이 아까 처음에 중앙에 사정을 해서 기관의 데이터에서 지금은 마이 데이터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도 연결이 될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데이터 성격이 변화습니다. 전에 좀 엔터프라이즈에서 ERP, CRM, SCM 이렇게 뭐 이 CRM 복귀 데이터 중요하지만 기관의 관점이었어요. 지금은 데이터 관점이 기관이 아닙니다. 데이터 주권이 나한테 있거든요. 개인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 성격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올해가 2020년으로 해두면 약간 블록체인이 빠졌어요. 지금 2022년도 이게 가테너 탑10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이 이렇게 다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ABCD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피플 센트릭에서 뭐 초자동화에서부터 투명성 추적성 하는 부분이고 스마트 스페이스 여기 보면 프랙티컬 블록체인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블록체인이 원래는 여러분들 블록체인 하니까 이미지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약간 지금은 약간 스타트업 마켓에서 지금은 실용적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JP모건, 골드만삭스, 삼성, 카카오, 네이버, 라인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고 계잖아요. 카카오톡 안에 이미 디지털 지갑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다 이런 디지털 자산 시대에서 아까 ABCD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연결될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 지금은 2020년도에는 블록체인 빠졌는데 블록체인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 보시면 참조 나오는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정우총 회장님 좋아하시던데 이민하 교수님 저도 이제 존경하는데 이민하 교수님의 이제 장표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1차 3인 오프라인 현실이죠. 물질, 소유, 자원이 키워드예요. 온라인은 가상세계죠. 키워드가 정보 공유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넘어가게 디지털 트랜스폼 흔히 말하는 3차 산업혁명.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고 이게 아날로그 트랜스폼인데 이게 뭔가요? 이게 메타버스 마찬가지로 가상세계와 현실이 연결되는 이쪽 오프라인에 대한 원자의 세계와 온라인, 비트의 세계가 연결되어 융합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은 나와 있죠. 주인공은 데이터라고. 데이터의 양과 질이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은 분명히 카카오 네이버가 온라인 회사인데 여러분 강남역 가시면 카카오 프렌 오프라인 매장이 있죠.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자체도 미국에서 아마존 분명히 처음에 약간 온라인 쇼핑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커머스 안에 있는 것들이 실제 오프라인 매장도 이렇게 연결되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 메타버스도 가상세계 현실에 연결되는 연결과 융합. 그래서 NFT는 거기에 대한 매개체인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시간이 없으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약간 중국 때문에 약간 좀 이미지 안 좋긴 한데 제가 재밌게 본 사례가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에 아마존이 있다면 중국엔 누가 있을까? 알리바바가 있죠. 알리바바 자회사 엔트파이낸셜이 있는데요. 거기는 사실 중국은 약간 개인정보 보호법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3초 안에 3초예요. 3초 안에 얼굴 인식을 해요.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 세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용평가를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데이터 세트가 몇백 개 정도, 1000개가 안 넘어요. 근데 그 엔트파이낸셜 알리바바 자회사는 그 사람에 대한 신용평가를 쓰는 데이터 세트 자체가 만 개, 몇천 개, 만 개. 왜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일을 하고 그 알리바바에서 커머스를 어떻게, 왜냐면 저거죠.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얼굴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의 신용평가를 하기 위한 얼마나 온라인에서 많이 샀는지, 연체를 했는지 아닌지 그런 데이터 세트가 있는 그런 것들 자체가 3초 안에 얼굴 인식해서 만 개 데이터 싹 돌아서 이 사람한테 싸주는 거. 위챗페이, 알리페이로 이제 입금해 주는 것까지 3초에서 몇십 초 안에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데이터의 양과 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데이터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뭐 몇백 개 안 해요. 근데 약간 이것들이 이제 지금 약간 이게 마이데이터 연결되는데 이런 네이버, 카카오 이제 본인들 갖고 있는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비즈니스 연결하는. 그래서 지금 주인공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데이터와 AI다. 블록체인 연결은 신뢰성을 주는 역할에서 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이고 AI 빅데이터 통해서 4차 산업 기술 영업해서 미래 스마트 산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신뢰에 대한 우리나라는 약간 이미지가 화폐.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가끔 건차 측 자문위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다단계나 그런 그 피해 자체가 한 2조, 3조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시장에서 10조 넘는다고 해요. 약간 이미지가 안 좋은데 지금은 약간 이번에 대선 들었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디지털 자산을 봐야 돼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제가 썼는데 보통 금융권이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다 칸막이가 있었어요. 근데 칸막이가 사라지게 되죠. 칸막이 사라지게 되고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이전에 이런 것들이 디지털 자산이 연결되고 융합되면서 이런 복합 자산이 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존 금융 플러스 디지털 자산, 뭐 CBD, 마이데이터 이런 게 다 연결과 융합된 뒤에 또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블록체인을 데이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데이터 자체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많이 있는데 데이터 저장이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 온체인으로 되는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이제 다 퍼져 있지 않을 뿐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뭐 SQL 튜닝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도 이런 데이터베이스처럼 같이 데이터를 가지면 좋다라고 하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이것도 이제 저희 정부처장으로 저번 생각 짜고 친 거는 좀 비슷한데 이것도 보시면 진짜 인공지능 자체가 이것도 이민하 교수님이 갖고 있던 장표로 활용하면 되어 있으면 인공지능이 성장을 시키죠. 혁신에 대한 영역, AI가 전공할 것이고요. 블록체인은 거기에 대한 분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혁신의 영역이 AI 쪽이고요. 블록체인은 여기에 대한 분배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되는 약간 제가 또 표현을 해서 약간 블록체인이 약간 AI에 대한 민주화, AI에 대한 탈중화 이제 제가 한번 기조연설 발표한 적이 있는데 AI 데이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권력이 쏠리겠죠. 근데 그것들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블록체인.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약간 자료는 제가 이제 AI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AI 시간은 아닌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풀 버전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공지능 3요소가 있네. 상황 파악하고 추론 및 판단하고 반응 행동 이런 지능 상황이고 AI 개념이라든지 사실은 처음에 인공지능 개념이 뭐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냐면 사람의 인공의 그 뇌 구조를 모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계열들 이런 것들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초기에 연구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 이런 연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건 룰이에요. 룰 세팅이에요. 룰을 하나하나 다 놓게 하는데 이렇게 룰을 설계하는 게 당연히 왜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다 하니까 그런 걸 다 룰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서 근데 환경의 변화 생겨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 옛날엔 다 찍어야 되는데 저 어떻게 까 인터넷 때문에 웹 보급돼서 데이터 확보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디바이스 발전, 데이터 저장, 처리 기능. 사실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AI 윈터, 겨울이 왔었지만 이런 머신러닝이 발전돼서 저도 이제 퀴즈쇼가 저도 이때 IBM 다닐 때인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인간의 말을 다 알아듣고 인간보다 더 퀴즈를 찾는 그래서 많이 남아있는 지금 약간 왔으니 너무 마케팅을 많이 한 거기 대비 뭔가 효과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2011년도 재밌는 게 이런 블록체인 AI에서도 요 시점이 약간 2011년도 12년도가 현재 약간 AI 자체가 이렇게 폭발적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2012년도 그때가 좀 주의 시기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딥러닝은 키워드는 인간을 닮은 인공신경망이다. 그래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습니다. 이런 게 인간의 내구조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딥이냐? 이런 레이어가 딥하게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구글에도 이렇게 뭐 전체 안구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식, 페이스북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죠. 이런 것처럼 알파고도 마찬가지. 이런 딥러닝이 시대. 이게 2011년도, 12년도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AI 역사가 있는데 이때가 여러분들 힐튼 교수님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2011년도, 12년도 이후에 그 전에는 이 AI 역사가 이때 바뀐 이분이 이제 힐튼 교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지금 오픈 AI의 팀장이 힐튼 교수님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AI 역사는 이렇게 중간에 여러 있는데 요 힐튼 교수님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가는 부사업전에서 AI 기술 역사는 약간 말씀드린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 또 여러 문제 활동해서 전문가 시스템,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심층학습, 이게 딥러닝이에요. 2010년도, 12년도에 데이터 품질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사실은 레이커즈 와일 이 챕터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 저도 약간 사실은 100% 동조하지는 않는데 이분이 유명한 이제 구글의 엔지니어죠. 이분들의 특이점이 싱귤러리티 대학이라고 했는데 이미 인공지능이 와 있다. 특이점이 온다. 2040년대 되면 특이점. 아까 말씀 ABCD를 포함한 바이오 기술에서 인간이 마치 뭐 신처럼 되는 그런 것들은 동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약간 저도 완벽히 동의하진 않지만 한번 보실 만한 동영상이고요. 그래서 현재 AI 기술은 딥러닝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인공신경망에서 그래서 딥러닝의 성공 핵심은 뭐냐? 양질의 대량 데이터 확보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구글이라든지 알파고, 웨이모라고 있죠. 사실은 여기 전기자동차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술은 웨이모가 좋아요. 근데 테슬라 유명하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테슬라 차를 타시면 다니는 그 길에 대한 데이터가 다 본사로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 기술은 웨이모가 좋지만 구글이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그 데이터의 또 강점이에요. 이렇게 좀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포인트는 딥러닝의 성공 핵심은 양질의 대량 데이터 확보가 관건이다. 그래서 아까 AI 블록체인 모델에서 약간 AI 결합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AI한테 뭐 인종차별도 데이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인종차별 계속 피딩이 되면 인종차별적인 결정하겠죠. 그러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블록체인 데이터가 이런 정확, 효율적인 처음에 데이터 피딩 될 때 그걸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해서 인공지능 권력을 약간 이제 밸런스 맞추는 역할.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중간 이 정리입니다. 뒤에 또 이제 별 건데 약간 인공지능과 통신을 모두 기록해요. 마치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어디에 블록체인 기록하게 됩니다. 마치 블랙박스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그래서 AI 지금 사실은 AI가 답을 냈는데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설명하지 못하는 AI인데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 제가 말씀드렸죠. 항공기에 블랙박스처럼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특성상 기록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고신뢰 AI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중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딥러닝에 대한 품질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약간 데이터 인종차별이죠. 부구 성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편향된 학습으로 돼 있고 여기 구글 포토인데요. 이 흑인을 고릴라로 분류했어요. 약간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것 좀 맞춰주는 부분인데 이런 양질의 데이터가 확보가 쉽지 않다 생각보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 보유는 누군가요? 페이스북 이름이 바뀌었죠. 메타로. 애플, MS, 구글, 아마존. 이렇게 구글이랑 페이스북. 사실 이런 것들이 구글에서 나중에 텐서플로우라는 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좀 지나면 텐서플로우 AI 자체가 여러분 엑셀 쓰시죠? 좀 지나면 AI를 엑셀처럼 쓰시게 될 거예요. 네, 마치 텐서플로우가 좀 되게 복잡하다는데 여러분들 마치 AI 자체가 좀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엑셀처럼 쓰게 되실 겁니다. 지금 엑셀 다 쓰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구글이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있고 페이스북이 뭐 파이토치 같은 이런 데이터 많은 데들이 이런 AI 기술도 많을 수밖에 없고 아마존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스타트업 AI인데 개발 환경은 좋아졌어요. 이런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었던 AI 개발 도구는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양질의 데이터가 어려워요. 사실 현재가 이렇게 개발이 원하는 데에서 데이터 수집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거래를 수월하게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AI 스타트업이 있는데 개발 환경은 좋아졌는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용한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긴 한데 거래하기 어려워요. 개인정보가 있죠. 뭐 출퇴근 동선이라든지 카드 거래 내역, 음식점, 쇼핑 정보, 운동 건강. 이게 약간 개인정보인데 말에 대해서 성격이 좀 있죠. 근데 현실은 실생활 거래하기 어려워요. 일부 기업이 독점하고 있거나 법, 물론 데이터 선법 때문에 약간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아주 규제가 있고 신뢰가 없어서 개인정보 데이터가 있는데 거래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AI 데이터 확보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사실은 개인 스스로 지금 아까 마이데이터 이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페더레이트 부분이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었다면 지금은 데이터 주체가 누군가 저가 됩니다. 나가 주체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 개인 스스로 개인의 데이터를 거래하는 주체가 됐다는 부분.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어떻게 AI 될 것이냐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정보 거래를 현실화해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쓰는 프로그램, 스마트 컨트랙, 분산 아이디, 아까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사실 이게 지금 저는 정부가 이거 디지털 자산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정보가 현실이 되는 부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다시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 분산 아이디,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산 아이디, 그러니까 인증 아까 블록체인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 맞습니다. 처음에 인증입니다. 처음에 나가 누구야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재밌는 거는 올해 안에 2020년도 이제 했잖아요. 좀 있으면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기반을 받게 될 것이요. 한국은행 12대시 정말 보수적인 한국은행조차도 지금 올해 12대시 물론 연구 모의 과제긴 한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블록체인 기술로 내가 누구야라고 하는 정보를 내가 좀 같이 얘기하니까 통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맥주를 마시러 편의점이나 푸드집 갈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다 노출되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성인 남자야. 나는 기술독립군에서 하는 강의를 들었어 라고 하는 그거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뢰 저장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발행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서비스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신뢰된 저장. 이게 이제 블록체인. 사실은 그래서 분산 아이디 자체가 블록체인 쓰는 거는 사실은 어느 모든 기업이 우리나라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글로벌리 이렇게 분산 아이디는 블록체인 쓰는 게 좋네라고 이제 글로벌리 W3 많은 글로벌 표준 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뭐냐? 이런 거래 당사자 간에 마치 이거는 제3자 조건이 없는 코드 자체가 제3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거래 실행되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부분. 나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현재 이것들이 이런 코드 is law 코드 자체가 법이 되는 거고요. 코드 is insurance 코드 자체가 보험이 되고 코드 is bank 되는 이게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보이는데 제3자 개입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많이 들어보죠. 이게 사실 이 단어는
닉 자버라는 사람이 원래 94년도에 이 사람이 변호사이자 개발자, 똑똑한 분이죠. 이 사람이 스마트 컨트랙트 단어를 만들었지만 누가 그걸 구해냈나요? 비탈리 부텔린이 이더리움에서 구해냈어요. 이더리움 쓰는 키워드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고요. 이제 드디어 암호화폐, 이제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쨌든 개인 간 가치가 교환되는 디지털 자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런 게 이렇게 쓰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직접 거래한다. 이게 마이데이터 사업이에요. 블록체인 기술로 정보 유출, 거래사 기능에 걱정 없이 개인정보 거래하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개인이 직접 거래 가능하고 분산 아이디, 내가 누구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아이디, 분산 아이디 부분이 있고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도식화해서 보면요. AI 기업이 위한 개인정보 거래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정보 거래 플랫폼. 그래서 여기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죠. 처음에 거래조건을 등록해요. DID, 분산에 생성하고 개인정보 거래조건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코딩하게 됩니다. 공개 항목, 내가 이런 데이터가 있고 공개 기간, 가격 등을 올려놓게 되고요. 기업에서는 거래조건 확인합니다.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 가격, 공개기한, 사용제한 등의 조건을 확인해내고요. 이게 맞아? 그러면 거래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암호화폐로 디지털 자산 시키는 그걸 또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 거래 플랫폼은 말씀드렸지만 뭐가 될까요? 모든 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통,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데이터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블록체인과 이렇게 인증에서부터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에 이런 사실 어느 도메인이든 다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에서 이렇게 AI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키포인트는 이렇게 AR 레이어하고 블록체인 레이어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책도 우리나라는 약간 저도 이제 과기부 자문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약간 지금은 팀별로 나눠져 있긴 해외에서 이렇게 AI for 블록체인, 블록체인 for AI 이렇게 융합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스페인은 교육업체 사례인데요. 이렇게 블록체인이 있고 토큰화 시켰죠. 여기 보면 AI 기술들이 있어서 이거는 그 학습될 때 내가 많이 학습자가 많이 잘 풀면 거기다 리워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도 거기 AI 블록체인 갖고 잘했을 때 잘 가르쳤을 때 거기다 보상을 주는 쉽게 설명드려서 그때 마치 이제 레고 블록 조립되어 있듯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 말씀드렸죠. ABCD 연결되는 부분에서 마치 제로 베이스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업체에 대한 사례고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제가 직접 교육부 장관하면서 발표했던 경험이 있는데 보면 저도 아이가 셋이라 저도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이건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가 있고요. 통합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인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학생에 대한 선생님 그리고 결국은 정말 초개인화라는 서비스에서 이 안에서 학생에 대한 개인화 서비스가 되고 선생님에 대한 부분, 기업처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교육 지원 서비스는 글로벌 교육 사실은 아까 저도 이제 블록체인 무프를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약간 여기서 아까 데이터 유통이 됐어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으로 등록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죠. 이렇게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스마트 시티도 중요해요. 옆에 있는 단지가 어떻게 생길지 궁금하고 옆에 있는 주차 문제, 에너지 문제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절대 공유가 안 됩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되면 같이 공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시큐리티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아까 블록체인 여기는 가끔 스마트 시티인데 블록체인이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에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약간 이제 의약품 요즘에 이제 저희 백신 때문에 한번 해서 의약품 약품에서 콜드체인 이건 약간 POC이긴 한데요. 이렇게 소매업체, 도매업체, 물류업체 했을 때 의약품에 대해서 콜드체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잡아주고요. AI 레이어에 있어서 이렇게 각각 전체 트래킹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전체 이것도 실제로 이제 AI 데이터가 IoT 기술, 일면 백신이니까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가 이게 잘 유지됐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품 대금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좀 AI에 대한 블록체인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고 사실은 AI 블록체인 융합이 이렇게 여러 해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AI 탈중화 플랫폼 이런 것들도 있고요. 패치 AI라 해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결합한 지능형 플랫폼.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IBM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 비슷해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비슷한데 이렇게 보시면 블록체인 플랫폼 아키텍처인 게 구조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클라우드 부분이 여기 있고요. 중간에 블록체인 OS라고 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 있고요. 거기서 네트워크의 운영에 대한 부분,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여기 보면 연결을 했죠. 왓슨, 뭐 IoT라든지 전체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API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마치 아까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좀 아키텍처. 이건 사실은 IBM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다른 모든 글로벌의 회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JP모건, 골드만삭스, 스타벅스 이런 데들도 사실 이렇게 연결 융합되는 유사한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참조해서 간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제가 좀 오늘 좀 빨리 진행했는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 블록체인 융합에 대한 컨클루전은 인공지능과 통신을 모두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블록체인에 모두 기록하게 돼서 마치 이제 블록체인의 AI를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블록체인은 블랙박스처럼 이런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AI 블록체인 융합 방향은 두 가지예요. 무조건 융합됩니다. 근데 이게 루즈리 할 거냐, 타이틀리 할 거냐.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달려요. 비즈니스 모델에 나는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야. 아니면 나는 루즈하게 가져갈 거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마이데이터 사상과 융합이 있어. 마이데이터가 올해 재밌는 게 올해가 이제 퍼펙트 스톰처럼 팝콘각인데요. 이렇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한국은행 11이시 그리고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 이런 게 다 재밌는 게 그 인프라 기술이 다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 마이데이터만 있죠. 금융 마이데이터, 유통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인프라 자체가 다 블록체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상과 융합이 될 것이고 AI에 대한 아까 중에 말씀드렸지만 AI 데이터가 주인공이죠. 근데 블록체인은 명품 조형처럼 해서 약간 이것들이 균형을 잡아요. 그래서 AI에 대한 탈중화, 민주화를 제가 거창히 표현하기도 했는데 AI 데이터가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권력들이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 그것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은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 시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AI 데이터,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하는 관점에서에 대한 걸 뽑아내시면 사실은 굉장히 큰 가치가 데이터 자체가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프로토콜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긴 좀 쓰질 않았는데 올해부터 제가 볼 때는 기존 금융, 은행, 보험 하나의 이제 슈퍼 서비스 시대에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좀 각각 파편화되어 있는데 슈퍼 서비스 될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 슈퍼 서비스 안에서 기존 금융, 은행 계좌를 보게 되는 기존 금융 플러스 흔히 말하는 암호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기존에 있던 기존 금융 플러스 디지털 자산을 대두되는 가상자산 플러스 CBDC 플러스 마이데이터 나의 마이데이터 제공해서 거기다 대가를 이런 것들이 한 앱에서 돌아가는 슈퍼 앱 슈퍼 서비스 시대가 될 것이에요. 그런 것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과 마이데이터, CBDC 이런 게 다 돌아가는 슈퍼 앱, 슈퍼 서비스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고 계신 제품이나 서비스 연결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결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선은 저 교수님께서 그 채팅 올라온 거를 갖다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어요. 채팅 올라온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채팅 올라온 게 별로 없네요. 네, 자 우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우리 차석근 저 대표님 올라오셨는데요.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 공장 분야에서 PLC 등의 블록체인 적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IoT 데이터가 올라올 때 약간 필터링하는 역할을 좀 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물론 이 자체 스마트 공장 안에서 약간 데이터 자체가 제너레이션 될 텐데 그 안에서 블록체인 자체가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 대한 필터링도 될 것이고 나중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게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약간 레이팅하는 부분 나중에 또 이 데이터를 물론 이제 기업 데이터가 이걸 어떻게 유통할지는 좀 고민하실 텐데요. 그것들이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이제 직접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사실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쪽 나름대로 제가 아침에도 글 쓴 게 인터넷 시대에서 밸류넷 시대로 왔다고 제가 이제 말을 했는데 가치 돈 생기는 시점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 가치라는 게 단순히 돈만이 아니고 better, cheaper, faster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가치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 쪽에 있어서 우리 고객들이라든가 인간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좀 말씀드리. 할게요. 네, 질문 가능합니까? 예, 예. 우리 뉴욕서 오셨네, 우리 이영태 회장님. 네,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제가 강의가 좀 미팅이 있어가지고 늦게 들어왔는데요. 지금 우리 그 영 교수님 말씀하신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도 좋지만 그 안에 데이터가 지금 마이 데이터라고 지금 아까 관리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최근에 보면 마이 데이터 자체도 지금 해킹된다는 기사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블록체인 자체도 완벽하게 이게 사이버 세큐리티나 이게 좀 보장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사실 마이 데이터는 본인이 관리하긴 한데 마이 데이터 오퍼레이터라고 있어요. 내 데이터를 일로 전송해 주는 거거든요. 마이 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모이죠. 그래서 마이 데이터 사업자들은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격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런데 블록체인 자체도 사실은 블록체인은 이런 암호화 기술을 쓰긴 하는데 블록체인만으로는 100% 왜냐면 이제 이 세상 자체는 NFT도 마찬가지인데요. 토큰 자체는 블록체인이 돌고 있지만 블록체인 말고 오프체인이라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다른 체인들의 오프체인이 있다고 그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 있던 보안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보안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말씀은 소프트웨어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서버 자체가 해킹 당할 우려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서버가 없죠. 서버리스이긴 한데요. 근데 블록체인에 피딩되는 데이터들 자체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올라갔을 때 안전하긴 한데요. 흔히 말하는 오프체인.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블록체인에서 돌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온체인과 오프체인 연결되는 그 고리에서 사실은 아까 공격이 들어가게 돼요. 보안 이슈가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그 질문 데이터 하나만 보시면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학 대표님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조금은 좀 벗어날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회사에 보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기밀 자료도 많거든요. 그러면 보안 하다 보면은 활용도 잘 못하고 제대로 쓸 수도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혹시 이런 저희 같은 저희는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밸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그것들을 좀 필요한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 좀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데이터 유통 잠깐 말씀드린 인증부터 트래킹이 있었죠. 사실은 아까 말씀했던 데이터 자체가 되게 안에 있는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명화 처리를 하셔야겠죠. 약간 익명화 시키거나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되는 프로세스에서 이 프로세스가 정말 제대로 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블록체인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의 표현됐던 건데 이게 프로세스 되게 상위레벨 말씀드렸는데 갖고 계신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거는 가명화, 익명화를 처리되고 이것들을 묶어서 사실은 해서 데이터 유통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익명, 가명화해서 데이터 상법이 마찬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나는 투명하게 가명화, 익명화 시켰어. 프로세스 자체 내가 이렇게 투명하게 했어라고 하는 증명을 블록체인 상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가명화, 익명화 이렇게 제대로 했네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뢰를 얻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모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 상관없이 데이터 유통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윤석빈 교수님이 우리 화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계속 미팅을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화요일 날 아침에 오시면 직접 만나서 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오병훈 대표님이 얘기하신 게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속도 문제로 블록체인이 뚫린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보호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카톡방에 올라왔네요. 아, 예, 이거 제가 자주 받는 일인데,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퀀텀이 나오면 퀀텀 레지스턴스가 한다고.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해시 기술 자체는 퀀텀이 되면 뚫리는 건 맞죠. 근데 그 또 퀀텀에 대해서 레지스턴스, 거기 또 방어하고 정화하는 기술도 약간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이건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현재는 양자로 뚫리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해시 기술들이 흔히 말하는 거기 있는 쓰고 있는 해시 기술들이 있어서 해시에 대한 문제, 해시 알고리즘 자체가 깨지는 건 맞는데요. 그것도 해시 알고리즘 랑자에 대해서 대응하는 랑자 레지스턴스 기술도 나오게 되거든요. 약간 창과 방패 싸움처럼 되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프로토콜 시대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페이스북 열심히 좋아요 보면 돈은 누가 버나요? 다 페이스북이 가져가죠. 메타들이 바뀌었지만, 근데 거기에서 내가 참여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참여자가 거기서 보상을 받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 플랫폼의 시대 프로토콜 말씀드렸는데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프로토콜이라는 게 규약이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기여한 만큼 그것들이 제3자가 특별히 뭔가 그 체크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기여하면 자동으로 내가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내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대상으로 받는 것이고 내 마이 데이터에서 내 데이터를 냈을 때 지금은 다 누가 그 밸류를 가져가나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나 다 가져가지만 거기에 내가 참여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병훈 대표님 올라온 그 점을 다시 한번 채팅을 좀 봐주실까요? 향후 현실이 거의 모든 거래 소통 행위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무역 방면에서의 전 프로세스가 언제쯤 구축될 것이라고 예상되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뭐 IBM이나 R3나 먼저 물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블록체인 기술이 약간 왜냐면 물류는 복잡하죠. 수입, 수출, 관세, 수입은행, 수출은행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많죠. 그래서 크로스보더라서 사실은 물류는 이미 뭐 하이퍼레저라고 하는 기업형 블록체인을 거기서 보면 트레이드 렌즈나 네, 뭐 위자 트레이드 그리고 R3 코드에서 마르코 폴로 이런 것처럼 이미 무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KT넷이나 KL도 이런 거에서 지금 뭐 시범 사업처럼 참여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모든 프로세스, 엔드투엔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약간 일부 프로세스만 있는데 엔드투엔드 프로세스까지 가기에는 근데 분명히 정확한 물류나 이쪽 무역은 맞는 라이트한 유지 케이스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R3 코다나 트레이드 렌즈, 위다 트레이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많이 좀 그래서 그 네트워크, 블록체인이 저는 이제 블록체인 저도 굉장히 출신이긴 한데 가면 시간이 가면 느끼는 건 블록체인은 기술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생태를 잘 만들어가는 싸움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참여자들이 만들어서 위다 트레이드 렌즈, R3 마르코 폴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또 우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영진 대표님이 올라오셨네요. 저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AI는 학습 데이터에 의존적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 학습할 데이터가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블록체인을 추가 활용하면 성능 이슈는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 나왔네요. 아, 네,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아직은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근데 어떤 가치가 있나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신뢰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연결이 융합되면 체크하고 그런 때 성능이 있지만 성능보다 나는 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는 게 중요해라고 하는 가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아까 트러스트 컨셉트 아이템인데 뭐 저는 약간 이런 거 표현 어떻게 보면 약간 엔지니어링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뢰를 엔지니어링 하니까 저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는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에 대한 가치인데 그걸 엔지니어링 트러스트, 신뢰를 어떻게 하면 엔지니어링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블록체인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또 다시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전체적으로 아주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을 아주 완결판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우리 윤 교수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특히 뉴욕서 참석해 주신 우리 이영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해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새해 많이 복 많으시고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